요즘 유튜브 댓글이나 SNS 댓글을 보면 어쩌다 한국이 이렇게 싸우게 됐지 하는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 영상에나 들어가서 댓글창을 열어보세요. 정치 영상이 아니어도 요리 영상이나 여행 영상에서도 갑자기 전라도 비하 얘기가 나오고 남녀 갈등이 시작되고 좌파 우파로 편이 갈립니다. 심지어 날씨 뉴스 댓글에서도 이것도 이재명 탓, 이것도 윤석열 탓이라며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정말입니다. 실제로 한국인 10명 중 6명이 젠더 갈등을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고, 심지어 부모님이 전라도 사위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하기까지 하는 특이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나라인데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온라인 갈등을 보이는 나라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오늘 영상을 보고 난 후에는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보면서 또 싸운 애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놀라운 지리적 조건, 압축 성장의 후유증, 초고속 인터넷의 역설, 그리고 인간의 진화적 본능이 어떻게 결합되어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만들어냈는지 보게 되실 겁니다. 한국의 편가르기 문화는 그 강도와 광범위함에서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살펴보면 그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납니다. 우선 지역 갈등부터 보겠습니다. 진보층에서는 가장 살기 싫은 지역으로 대구 경북을 꼽은 응답이 33%, 부산 울산을 꼽은 응답이 12%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보수 성향 계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전북 전남을 꼽은 응답이 과반에 육박하는 47%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역 선호가 아니라 정치적 혐오가 지역 혐오로 전이된 것입니다. 성별 갈등은 더욱 심각합니다. 3명 중 2명인 64%가 우리 사회의 젠더 갈등을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20, 30대 남녀 간 현실 인식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20, 30대 여성은 직장 내 성차별 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각각 88%, 80%인 반면 20, 30대 남성은 각각 51%, 55%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편가르기는 더 극단적입니다. 2012년 법학자 댄 케이언의 실험에서 시위 영상의 내용도 모른 채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좌파들은 우파 시위를 폭력적이라고 했고 우파들은 좌파 시위를 폭력적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이런 편가르기가 일상생활까지 완전히 침투했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념에 따라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심지어 데이팅 앱에서도 정치적 성향을 필터링하는 기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결혼 상대방의 정치적 성향을 고려하는 나라, 대학교 과팅에서도 지역 출신을 묻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한국의 편가르기 문화에는 놀라운 지리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서울의 인구 밀도는 16,181명에 달합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아시나요? 뉴욕이 1,430명, 런던이 5,199명인데 서울은 이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도권 집중도입니다. 2024년 수도권 인구는 전국 인구의 50.8%에 해당하는 2,630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이라는 좁은 공간에 몰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극도의 밀집은 필연적으로 경쟁을 격화시킵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자원을 놓고 벌이는 제로섬 게임이 일상화됩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동별로, 층별로, 평수별로 세분화된 위계가 만들어집니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반경 1km 안에 수십만 명이 살면서 같은 직장, 같은 학교, 같은 학원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내 집단, 외 집단 구분이 더 명확해집니다. 밀집된 환경에서는 작은 차이라도 중요한 구분 기준이 됩니다. 같은 건물에 살면서도 우리 라인과 저 라인으로 나뉘고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도 문과와 이과로 수시와 정시로 편을 가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의 지형적 특성입니다. 한반도는 산지가 70%를 차지하는 지형이라 실제 거주 가능한 평지는 30%에 불과합니다. 이런 지형적 제약으로 인해 인구가 몇 개의 거점 도시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들이
각각 독립적인 섬처럼 존재하면서 도시 간의 정체성이 더욱 뚜렷해진 것입니다. 편가르기를 대체 왜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도파민 폭발 때문입니다. 뇌과학자들이 편가르기하는 사람들의 뇌를 관찰한 결과 내 편이 이기는 순간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왜 우리 뇌는 편가르기를 이렇게 좋아할까요? 답은 200만 년 전 우리 조상들에게 있습니다. 원시인들은 50에서 150명 정도의 작은 부족에서 살았고 우리 대 저들을 구분하는 능력은 생존과 직결됐습니다. 그래서 뇌는 편가르기를 할 때마다 생존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야 라며 도파민 보상을 줍니다. 상대편을 공격했을 때는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이 동시에 터져 원시인이 적대 부족을 물리쳤을 때와 87% 일치하는 뇌 반응을 보입니다. 결국 편가르기는 20만 년 전 아프리카 초원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화한 뇌가 21세기 인터넷에서 벌이는 착각입니다. 두 번째 이유에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한국이 편가르기 문화의 온상이 된 결정적 계기는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 때문입니다.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94.5%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인터넷 평균 접속 속도는 26.3%로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10대부터 40대까지는 인터넷 이용률이 100%에 달합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은 97.6%로 역시 세계 최고입니다. 이런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는 1990년대 후반 IMF 위기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IT 투자 정책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10에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구축한 인터넷 인프라를 한국은 불과 5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급속한 인터넷 보급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얼굴을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적 억제가 약화됩니다. 또한 알고리즘에 의해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확증 편향이 강화됩니다. 특히 한국의 인터넷 문화는 실시간 반응을 중시합니다.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SNS의 실시간 트렌드, 온라인 커뮤니티의 실시간 베스트 게시글 등이 모두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깊이 있는 사고보다는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반응이 우세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의 인터넷 문화는 댓글 문화가 매우 발달했습니다. 모든 기사, 모든 영상, 모든 게시물에 댓글이 달리고 이 댓글들이 다시 논쟁의 장이 됩니다. 댓글 전쟁, 키보드 워리어, 악플러 등의 용어가 생겨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인터넷 공간이 익명성과 집단성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은 익명으로 활동하지만 동시에 특정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집단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개인의 책임은 희석되면서 집단의 극단적 성향은 강화됩니다. 한국의 편가르기 문화를 이해하는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서울 중심의 극단적 중앙집권 구조입니다. 서울에는 인구뿐만 아니라 대학, 기업, 정부기관, 언론사, 문화시설이 모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국 4년제 대학 중 상위 10개 대학 중 7개가 서울에 있고 대기업 본사의 80% 이상이 서울에 있습니다. 중앙정부 기관은 물론이고 주요 언론사, 방송사, 출판사도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서울 대 지방이라는 근본적인 대립 구도가 형성됩니다. 서울 사람들은 지방을 촌티난다고 무시하고 지방 사람들은 서울을 속물적이다라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지방 사람들은 서울로 올라가기를 꿈꿉니다. 이런 모순적 상황이 지역 감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서울 내부에서도 세분화된 위계가 존재합니다. 강남대 강북, 서초구 대 송파구, 압구정 대 청담 등 미세한 지역별 서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분화된 위계 의식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모든 지역이 서로를 서열화하는 현상을 낳았습니다. 중앙집권 구조의 또 다른 문제는 정보의 독점입니다. 모든 중요한 정보가 서울에서 생산되고 유통됩니다. 지방에서는 서울에서 만들어진 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보 격차는 지역 간 이해의 격차로 이어지고 결국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편가르기의 심리적 권인을 좀 더 심화해서 설명해 보려 합니다. 진화심리학에 따르면 인간은 태생적으로 내 집단, 외 집단을 구분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수십만 년 전 원시 사회에서 인간은 소규모 집단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 편과 남의 편을 빠르게 구분하는 능력이 생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내 집단에 속한 사람들과는 협력하고 외 집단에 속한 사람들과는 경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이런 본능이 현대 사회에서는 편가르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리학 실험에 따르면 사람들은 무작위로 나뉜 그룹에 대해서도 즉시 내 집단 편향을 보입니다. 실험실에서 방금 막 랜덤하게 나눈 그룹에 대해서도 왠지 내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외 집단에 속한 사람들보다 더 성격도 좋고 능력도 좋을 거라고 평가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소외감이 편가르기를 더욱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2011년 사코 등의 연구에 따르면 소외감을 느낀 사람들이 흑백 논리적 사고에 더 쉽게 빠집니다. 공 주고받기 실험에서 소외감을 느낀 참가자들은 세상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극단적으로 나누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소외감, 경쟁에서 밀려나는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편가르기 성향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인간의 뇌는 또한 확증 편향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형성된 믿음을 뒷받침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반박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경향입니다. 한국의 온라인 환경은 확증 편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개인화된 뉴스 추천, SNS의 알고리즘 기반 피드, 온라인 커뮤니티의 성향별 분화 등이 모두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끼리만 모이게 만듭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집단 극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화하다 보면 개인의 의견보다 집단의 의견이 더 극단적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처음에는 온건했던 사람들이 점점 급진적으로 변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온라인 문화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선호합니다. 제목, 자극적인 썸네일, 감정적인 댓글 등이 관심을 끌기 쉽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중도적이고 균형 잡힌 의견보다는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의견이 더 많은 관심을 받습니다. 이 모든 요인들이 결합되어 현재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심각합니다. 첫째, 정치적 양극화가 극도로 심화되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심판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상대 진영을 단순히 경쟁자가 아니라 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둘째, 사회적 신뢰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2023년 한국의 사회 신뢰지수는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를 믿지 않고, 언론을 믿지 않고, 심지어 가족과 친구도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갈등을 빚는 상황입니다. 셋째, 혁신과 창의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편가르기 문화는 틀에 박힌 사고를 강화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다른 관점을 제시하면 어느 편이냐는 질문부터 받게 됩니다. 넷째, 청년 세대의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편가르기와 갈등 상황에 노출된 청년들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다섯째, 국가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내부 갈등에 소모되는 사회적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정책을 추진하려면 먼저 찬반 진영을 나누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한국의 편가르기 문화는 극도로 밀집된 거주 환경에서 비롯된 구조적 현상입니다. 서울 인구밀도 15,521명, 수도권 인구 집중률 50.8%라는 수치는 한정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제로섬 게임을 의미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작은 차이도 중요한 구분 기준이 되어 편가르기가 일상화됩니다. 둘째, 40년간의 고도 압축 성장이 사회적 질서를 해체하고 이분법적 사고를 강화했습니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다시 정보사회로 한 세대 만에 이행하면서 기존의 사회적 합의가 무너졌습니다.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복잡한 사고보다는 단순한 편가르기가 선호되었습니다. 셋째,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가 역설적으로 갈등을 증폭시켰습니다. 94.5%의 인터넷 보급률과 25.3%의 세계 최고 속도가 실시간 감정 표출과 확증 편향을 강화했습니다. 익명성과 집단성이 결합된 온라인 환경에서 극단적 의견이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넷째, 서울 중심의 극단적 중앙집권 구조가 지역 갈등을 구조화했습니다. 권력, 정부, 기회의 서울 독점이 서울대 지방이라는 근본적 대립을 만들었고, 이는 다시 세분화된 지역별 서열 의식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다섯째, 인간의 본능상 재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 대해 불안한 이들은 누군가를 공격하고 비하하며 도파민 보상을 받으려 합니다. 현대적 환경과 결합하여 편가르기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내 집단, 외 집단 구분 본능, 확증 편향,
소외감에 따른 흑백논의 등이 한국의 특수한 사회적 조건과 만나 극단적 편가르기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제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보면서 또 싸운 애가 아니라 밀집된 거주 환경과 압축 성장의 후유증,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의 역설, 중앙집권적 사회구조, 그리고 인간의 진화적 본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편가르기를 넘어서는 길은 이런 구조적 원인을 이해하고 물리적 분산과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며 진화적 본능을 건설적으로 활용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편가르기 본능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이를 더 나은 방향으로 승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한국의 편가르기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듯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 송박사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